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17번째 시간 스마트폰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거쳐서 웹페이지, PC상에서 이루어지는 웹페이지, 실전 웹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yahoo.com 사이트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우리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쇼핑몰의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웹폰트란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요즘은 스마트폰을 떠나서는 제외하고는 어떤 웹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어떤 레이아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살펴볼 내용은 뷰포트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뷰포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에 PC상에서 이루어지는 웹사이트, 웹문서를 만들 때하고 똑같이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만들어 보고, 다음에 내비를 제작해 보고, 다음 시간에 본문과 푸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PC상에서 이루어지는 웹 문서 말고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는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웹 문서의 경우 뷰포트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웹브라우저의 HTML 문서에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태그로 메타 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HTML 문서 상단을 자세히 보시면 메타 태그라는 것이 있어요. 그 메타 태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 사용자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웹 문서에 문서만이 갖는 특정한 어떠한 그 설정 정보들을 거기다가 값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HTML 문서에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태그로 메타 태그가 있습니다.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는 브라우저의 화면 설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뷰포트 메타 태그를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사실 PC는 이렇게 브라우저가, 내 친구네 집에 이만한 브라우저가 있고 나는 이렇게 와이드한 넓은 게 있어요. 그죠? 이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이트를 들어갈 때 친구 집에서 있는 모니터에서 봤을 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와이드형 모니터에서 봤을 때하고 사이트가 뭐 특별하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사이트의 폭이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 그러면 그대로 내 화면에서도 이렇게 보여요. 단지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크니까 좌우 여백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는 제조사마다 엄청 많은 사이즈 갖고 있어요. 이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커다란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타블렛도 있죠. 이렇게 넓은 타블렛도 있고, 이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사이즈, 엄청 많은 사이즈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사이즈에 따라서 브라우저가 보일 때 이렇게 여백이 좌우로 생기지 않고요. 항상 어떻게 돼요? 단말기 크기가 단말기의 화면이 작던 아니면 크던 상관없이 항상 꽉 차게 브라우저가 놓여지죠. 그래서 이런 특정 정보들, 디바이스의 가로의 길이라든가 이런 특정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는 브라우저의 화면 설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를 사용한다? 뷰포트 메타 태그를 사용합니다. 즉 문서 맨 상단에다가 이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메타 태그 캐릭터형 UTF-8을 쓴다, 문자를 쓴다. 그 다음에 뷰포트, 이름 뷰포트고요. 컨텐츠는 뭐냐면 위드, 가로는 디바이스의 가로 사이즈를 그대로 쓴다. 나는 처음에 PC는 1000픽셀이면 1000픽셀, 800픽셀이면 800픽셀 정하고 들어가죠. 하기 때문에 조그만 모니터에서는 여백이 이만큼 보이지만 커다란 모니터에서는 여백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 가로를 정확하게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바일 환경에 따라서 제조사에서 나오는 단말기에 따라서 화면 크기가 다 제각각이겠죠. 그래서 위드는 디바이스의 가로 사이즈를 그대로 채택을 한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니셜 스케일은 확대 책수,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확대 축소를 하죠. 웹사이트를. 그때 처음에 브라우저 열릴 때 사이즈를 1.0, 1.0이니까 그냥 노멀한 상태, 디폴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작은 것도 1.0, 그 다음에 유저가 스케일, 그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뷰포트 메타 태그라고 하고요. 사이트 상단
위에다가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뷰포트의 속성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위드가 있고 하이트가 있고 이니셜 스케일, 유저 스케일러블, 그 다음에 미니멈 스케일, 맥시멈 스케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헤더부터 시작해서 PC상에서 이루어지는 웹 문서 제작하는 거 똑같아요. 헤더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MB, LMB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틀어서 이제 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컨텐츠 항목이 있을 수가 있겠고, 밑에 부분에 푸터 항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커다란 그 항목들을, 전체적인 항목들을 나눠놓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면을 분할해 나가면서 웹 문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헤더를 제작할 텐데 헤더를 우리가 코드를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요 화면은 PC상에서 보는 화면이 아니라 어디?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스트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PC상에서 코딩을 하더라도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익스프레스 2013, 퍼웹을 갖고 코딩을 하더라도 브라우저 상에서 PC상에 있는 브라우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갖고 봐서는 정확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호스팅을 받는 게 좋아요. 호스팅을 무료 웹 호스팅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요. 해외도 있고 국내에도 여러 군데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웹 프로그램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무료 말고 유료 웹 호스팅도 월 1,000원부터 시작해서 만원, 2만원, 좀 비싼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서비스를 받아서, 호스팅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아서 웹 프로그램 한다 보면 DB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 사이드 언어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펫인포라는 사이트에서 무료 호스트를 제 계정 블로거 스터디 1이라고 해서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무료 호스팅을 받을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속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사용한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펫인포 사이트 가서 간단하게 계정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예제 HTML, CSS 17_1 ex1.html 파일을 올려놔요. 업로드해요. 수시로 계속 FTP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계속 업로드를 하고, 실제 확인은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 URL HTTP부터 시작해서 블로거 스터디 1 제패드에서 요 문서까지 가는 URL 주소를 브라우저에 입력을 해서 나온 화면이 요 화면입니다. 즉 여러분도 확인을 하려면 이 결과물을 작업을 하면서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옆에다 스마트폰을 놔두고 FTP 프로그램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서버 쪽으로 보낸 다음에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은 못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코드로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코드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리뷰를 하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것을 웹브라우저에서 보기 하면은 열리긴 열려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한 환경 설정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된다고 하더라도, 되는 기능이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바일 환경에서 보면 안 되는 기능일 수 있고요. 여기서 안 된다 하더라도 모바일 기능에서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환경 설정을 해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웹 호스팅 업체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호스팅 받은 다음에 그쪽에 서버 쪽에 파일을 올려놓고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이렇게 그냥 브라우저 갖고 할게요. 스마트폰을 여기다 화면에 띄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스마트폰을 갖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헤더를 제작할 텐데요. 자, HTML 구조부터 볼게요. 자, 인풋이 있고요. 인풋 위에 토글이 있네요. 그죠? 뭔가 토글 온오프 기능이겠죠. 체크박스, 타입이 체크박스입니다. 자, div가 있고요.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랩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니까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감싸고 있나요?
랩 태그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 랩 태그를 감싸고 있는 종료 태그가 안 보이죠? 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 넣어줄까요? div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나 넣어줄게요.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에러 표시가 없어지겠죠.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 태그로 전체적으로 하나 감싸줬고요. 그 다음에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의 아이디는 메인 헤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카테고리 png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나타내는 요 녀석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바일 h1 태그로 해서 모바일로 이렇게 글자 타이핑 되어 있고요. 다음에 라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벨 태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어주고 있어요. 메뉴 png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카테고리, 글자, 모바일, 메뉴는 헤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CSS 스타일에서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를 가보면 메인 헤더인가요? 이름이? 네, 메인 헤더죠. 그래서 메인 헤더를 딱 가보니까 높이가 45픽셀이고요. 백그라운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백그라운드 이거 보나마나 1픽셀입니다. 1픽셀. 1픽셀짜리를 어떻게 왼쪽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쫙 해서 백그라운드로 깔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URL 이미지 경로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폴더에 bg 헤더 png로 해서 왼쪽서부터 오른까지 쭉 깔고 있고요. 이 이미지 1픽셀짜리 가로 1픽셀짜리의 이미지의 높이가 45픽셀이겠죠. 그래서 한 라인만 이렇게 깔린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h1 태그가 있어요. 모바일 이 글자죠. 그 다음에 메인 헤더 안에 a 태그도 보일 수 있고요. 라벨 태그도 보입니다. a 태그도 보이고 라벨 태그도 보였어요. 아까. 자, 그런 녀석들을 다 블록을 줍니다. 블록을 주고 높이 32픽셀, 포지션은 압솔루트로 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압솔루트를 주고 나서 a 태그에 레프트 이 녀석이죠. 레프트면 예, 여기 있죠. 레프트 얘가 라이트고요. 그래서 레프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레프트는 왼쪽으로부터 10픽셀, 위로부터 7픽셀, 왼쪽으로부터 10픽셀, 위로부터 7픽셀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요. 가로는 80픽셀로 고정시켜 놨습니다. 자, 다음에 라벨이 있었죠. 아까 라벨은 요 메뉴였죠. 그리고 클래스가 라이트였습니다. 얘는 오른쪽으로부터 10픽셀. 자, 다 압솔루트예요. 절대적 위치. 그래서 오른쪽으로부터 10픽셀, 위로부터 7픽셀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가로 사이즈는 64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헤더를 이렇게 카테고리와 모바일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쪽에 HTML 맨 위에 보면 인풋 태그가 있었는데 인풋 태그가 안 보이죠? 자, 왜 안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인풋 태그 이름이 뭐였죠? 토글이었네요. 토글에는 어떠한 속성이 있길래 화면에 안 보이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토글이 디스플레이에서 논. 자, 논과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디스플레이 항목과 비저빌리티가 있었죠. 디스플레이 논은 위치의 공간도 없애고 이미지도 아예 화면상에 안 보이게 하는 거였고요. 비저빌리티의 히드는 어떤 거였죠? 자리는 남겨놓고 그 자리는 확보를 해놓고 실제 이미지만 화면상에서 안 보이는 기능이었죠.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논이니까 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버린 거예요. 그죠? 날려버린 겁니다. 왜 날렸는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GMB가 있어요. GMB가 LNB 있고, GMB는 이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이 메뉴입니다. 자, 이 메뉴도 클릭을 하면 나오고요. 다시 클릭하면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GMB를 보니까 GMB 이렇게 덩어리죠. 큰 덩어리. 그리고 GMB 랩이 있고 GMB가 있고 리스트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MB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자, 리스트 갖다가 옆으로 붙였죠. 그러면 레프트 속성을 이용했을 것 같아요. 자, 가서 한번 봅니다. GMB 랩은 디스플레이 논이래요. 아, 처음에 사이트 딱 열리면 안 보여야 돼요. 자리도 없앴죠. 그죠? 안 보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논으로 줬고요. 자, 디스플레이 논이지만 보도는 주네요. 10픽셀. 상하 좌우 다 10픽셀의 요런색 진한 회색으로 줬고요. 다음에 토글의 체크
토글이 상태 선택자죠. 토글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랩의 자손 선택자 GMB 랩은 어떻게 해요? 디스플레이 블럭이래요. 보이는 거예요. 아, 토글이 인풋 태그,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인풋 태그, 얘를 갖다가 토글, 체크박스니까 온오프 기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온, 오프인데 온이에요. 체크되어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랩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게, 블록을 해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즉,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논이니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글 버튼을 온오프를 하면 되는데 토글 버튼 안 보이죠. 지금 디스플레이 토글도 디스플레이 논이에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디스플레이 논을 얘를 갖다가 온오프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쭉 내려와서 HTML 태그를 보면, 자, 얘가 토글인데 얘를 온 오프 해야지 여기 있는 글로벌 메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그래서 CSS에서 설정을 해놨죠. 기본적으로 안 보이다가 디스플레이 논이다가 토글 버튼이 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블록을 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글 버튼을 온 오프를 해야 되는데 토글 버튼이 안 보이니까 온 오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메뉴를 클릭하니까 보이고 안 보이고 해요. 그럼 이 메뉴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HTML 태그를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자, 여기 있는 메뉴가 라벨 태그였죠. 라벨 태그, 그래서 라이트에서 오른쪽으로 붙였는데요. 자, 여기에 for라는 속성을 줘요. 얘는 누구를 위할 거냐면 토글, 얘가 아이디가 토글이죠. 인풋 태그 아이디가 토글인 녀석을 위한 녀석입니다. 이 라벨은. 그리고 on클릭이 돼 있어요. 아, 이 라벨을 갖고 메뉴라는 라벨을 클릭을 하면 얘가 누구를 작동시키냐면 인풋 태그 이 녀석을 작동시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얘 상태 선택자, 토글의 상태 선택자에 의해서 체크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랩의 자손 선택자 GMB 랩이 디스플레이 블록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 않대 체크가 언체크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디스플레이 논으로 화면에 가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글을 왜 만들어 놓은지 아시겠죠? 토글을 만들어 놓고 왜 디스플레이 논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GMB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NB도 만들어야겠죠. 로컬 내비게이션 바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로컬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기 위해서 밑에 보면 여기에 GMB의 UL하고 LI는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보세요. 플로트에 레포트 줬고요. 마진 패딩 좋고 텍스트 온라인 박스 사이징 다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주기 위해서 보드 박스를 줬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LNB가 나와요. LNB는 높이가 60픽셀이래요. 여기가 60픽셀.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녹색이 깔렸고요. 다음에 UL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줬어요. 얘를 준 이유는 뭐겠어요? UL에 LI에 플로트 레포트를 주기 위해서는 얘 LI를 감싸고 있는 그 상위 태그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어야지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에다가 플로트 속성을 줬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20%래요. 이게 총 5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요. 커더라도 다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죠. 얘가 조금씩 작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좀 작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균등 분할을 하기 위해서 20%를 준 겁니다. 만약에 3개다 그러면 33.33% 정도 주면 되겠죠. 4개다 25% 정도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높이는 60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60픽셀. 높이가 60이고 행간 그 높이가 60이니까 가운데 정렬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글자 색상, 그 다음에 글자의 두께, 글자의 크기 1.0이 기본이고 1.2니까 1.2, 0.2만큼 커진 거고요.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그래서 가운데 정렬시켰고요. 보도는 1픽셀인데 박싱 사이즈를 안쪽으로 줬어요. 그죠? 얘를 안쪽으로 준 이유는 이렇게 안쪽으로 줘야지 똑같이 20%씩 사이즈 위드 값을 나눠 가졌을 때 깨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헤더를 알아봤는데 헤더를 여러분들이 제가 코드 리뷰만 해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쉽게 느껴질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생각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 헤더를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세요. 특히 이 토글 버튼을 이용해서 토글 버튼과 라벨 버튼을 연동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그죠?
4라는 태그 속성을 이용해서 id 값을 주면 돼요. 인풋에. 그래서 제어를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태 선택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위드를 갖다가 이렇게 20%를 줘서 동등하게 나타냄으로써 그 단말기가 화면이 커요. 큰 화면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깨지지 않고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비도 제작, 내비 글로벌 GMB 제작하는 방법, GMB 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LMB 제작하는 방법 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는 지금 저가 동영상 강의 PC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트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 화면이 아니죠. 실제로 여기 밑에 보시면 블로거 스터디 1, 제펫, 인포,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에서요. 스마트폰에서 이 경로로 들어가시면 요 결과물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무료 호스팅 이런 곳을 이용해서 실제로 연습하고 있는 과정의 파일을 FTP를 이용해서 서버에 올리시고요. 그 스마트폰 환경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레이아웃 잡을 때는 PC상에서 레이아웃 잡을 때마다 잡을 때보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시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본문하고 이제 좀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헤더 과정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헤더는 끝났고요. 이 본문하고 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